지난 월요일에 주영진이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라고 전해드리고 방송을 마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상화는 없던 일로 됐었는데 그때로부터 나흘이 지난 오늘 오전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국회 정상화에 정말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도 받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발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한 개씩 맡는다. 6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한다. 이 날치기 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풀을 수 있는 우리 한 단계, 한 계단을, 한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도 일단 전면적으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신 이인영 대표님 그리고 오신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소통하고 국회가 또 앞서 두 대표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와 협치의 정신들을 되살려서 이제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 거듭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 이번 달 말로 원래 만료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그리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개특위 위원장 아마도 바뀔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 의석수대로 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어느 한 곳에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정의당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합의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협상 과정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번 합의에 동의한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월요일의 과정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듯이 의원총회를 먼저 거친 후에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한국당에서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복귀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국회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많은 현안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육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그 선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상임위에 참여해서 발언도 하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과 함께 한국당에서도 이제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최고위원 이런 선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어서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이 계기로 국회에 전격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 조금 전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아니지만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에 전면적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헷갈리는데 완전한 국회 정상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수순이지 않나라고 보이는데요.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이후에 그렇게 전면적인 등원, 복귀로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임위 복귀다라고 했고 향후 의사 일정에는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앞으로 예고되어 있는 그 의사 일정이 예를 들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든가 대정부 질문 그리고 추경 처리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전격적으로 우리 다 참여한다, 언제 일정을 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게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이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서 현안들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또 상임위에 전격적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니 이걸로 이제 물꼬를 터서 좀 정상화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박하정 기자, 오늘 합의를 보면은 지난번 합의와 다르게 좀 구체적인 거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 시간 연장하고 특위위원장을 1, 2당이 나눠서 맡는다. 이 부분만 달라진 것 같은데 이 합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하여금 좋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 상임위에 전면적으로 복귀하자. 이렇게 이끌어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난번 합의 번복 이후에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사태로 인해서 고발을 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합의를 번복하게 됐다. 이런 뭐 분석과 해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 국회에서 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당에서는 많이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에 있어서 한 곳의 위원장을 한국당 몫으로 한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뭐 의견을 좀 더 반영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이 요구에는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요구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국회 상임위 복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를 취재하고 있는 SBS 보도국 정치부의 박하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세 분도 다 들으셨을 텐데요. 먼저 윤춘호 실장님, 네.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동의하게 된 배경, 박하정 기자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안전장치를 갖추게 된 거예요. 안전장치. 특위위원장 하나를 이제 맡은 거잖아요. 그 이제 정개특위가 될지 사개특위가 될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정개특위가 됐든 사개특위가 됐든 그 두 법안은 연계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브레이크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흘 전에 있었던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문안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분명하게 자기들이 특위위원장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브레이크를 갖출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이 정개특위 하나만도 아니고 사개특위 하나만도 아니고 두 군데가 다 걸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80일 넘게 국회가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지는 못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두 군데 다 위원장 맡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맡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거법을 맡고 있는 정개특위를 맡게 될까요? 아니면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있는 사개특위를 맡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개특위를 또 원할 테고요. 선거법. 그렇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원할 테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사법개혁이잖아요. 공수처 법안이랄지,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랄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는 사개특위 쪽에 여당이 이제 무게를 둘 것 같은데, 여당의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디를 선택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고른다 그러면 여당은 사개특위를 고를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당의 선택권을, 우선권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한 곳을 고르면 나머지 특위를 자유한국당이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참 국회 정상화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 막상 합의 보면은 이 정도 합의로 다 국회 정상화 될 건데 왜 진작에 이런 합의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윤 실장님께서는 상당히 자유한국당을 배려하셔가지고 마치 뭔가 좀 더 얻어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거의 조건 없는 등원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컸던 거는 아마 지난번 합의를 무산시키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따가웠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의 중진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조건 없이 등원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더 이상 시간을 끌었다가는 진짜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그마한 명분이라도 만들어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를 복귀하는 모양새를 취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거의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했다. 그러나 아까 정개특위든 사개특위든 그 위원장 맡았다는 얘기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일단 자유한국당이 키를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는 만드는 거니까 지난번보다 좀 진전된 건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전 좀 사실은 달리 생각하는데요. 특히 정개특위 문제는 이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통과된 안에 대해서 본인들은 다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심상정 의원이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마 원내대표들이 자당 소속의 정개특위 의원들한테 그거 표결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사실상 양당, 그 3, 4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그들과 연대해가지고 바로 자신 있게 국회를 등원하는 것이 훨씬 낫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합의가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정의당의 지도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정의당 지도부는 상당히 발끈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정미 대표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좋다. 어쨌든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수용은 하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 정의당과 민주당이 사전에 정의당과 좀 상의를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글쎄요. 그게 이제 며칠 전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이죠. 심상정 위원장이 계속 이제 한국당을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심상정 나가라는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류를 이제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1, 2당이 차례로 특위를 맡는다라는 게 그냥 이 부분을 떼놓고 본다면 그렇게 무리한 합의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또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패스트트랙에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수용을 뭐 안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말하자면은 한국당 입장에서 24일 날 부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당들이 다 당황했습니다만은 부결에 대해 시켜가지고 제일 타격을 받은 쪽이 어디냐? 여당이냐? 한국당이냐? 한국당이죠. 그 사이에 또 뭐 이상한 일들도 이제 터져가지고 괜히 이제 욕먹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까 저는 이제 정세균 의원님 말에 조금 동의하는 편인데 실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때가 됐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중요한 거는 여론입니다. 국민의 의견이 정당을 움직인다. 정당들이 국민의 의견 외면하고 자기들 고집만 피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 의견, 비난 여론 의식해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조건 없는 등원을 한 것이다. 정태근 전 의원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게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야 되는 게 가만히 보니까 예결특위 부분이 좀 빠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완전한 등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고 완전한 등원이 아닌 나름대로 자기 카드를 또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국회 본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두 개 특위의 시한을 이제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두 달 그것과 함께 4개 상임위원장 선출권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이제 선출권이 있는데 민주당 몫에 4곳만 선출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 3곳하고 예결특위위원장 1곳, 그래서 모두 4곳은 자유한국당 몫인데 이 몫은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자기들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오늘 선출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도 좀 더 여당과 어떤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있어서 완전한 정상화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완전한 정상화의 트랙 위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되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예결특위하고 관련 이게 추경처리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우리는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저는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수정하자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건데 회의 못한다, 처리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안 잡아준다든지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을까? 예결특위도 위원장도 새로 선출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예결특위 선출하고. 또 자유한국당 몫이죠, 예결특위 위원장이. 근데 저는 이제 상임위가 가동됐다는 거는 국회가 거의 정상화됐다고 봐야 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몇몇 상임위원장 문제를 지금 자유한국당 쪽 선출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건 이제 당 내부 문제겠죠. 뿐만 아니라 본회의가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회의라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든지 대정부 질의라든지 이런 게 계속 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결특위 문제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사실은 경제 실정을 가지고 경제 청문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예결위에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나옵니다.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차관급 청장들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씩 따져봐야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예결특위도 미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상임위에 조건 없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아, 이제 국회는 거의 완전 정상화됐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 원탁 회의라고 하는 지난번에 합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난번 합의는 여전히 유효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백지화된 건지 오늘 합의만 갖고 오늘은 원포인트 합의란 말이죠. 나경원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그건 그 합의는 이제 무효화된 거죠. 추인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화된 거라고 하는 게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의 이야기겠지만 그 부분도 역시 합의의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국회가 이제 정상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를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곧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굳이 원포인트 합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것은 불과 나흘 만에 자기들 입장을 번복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원포인트라는 말로 살짝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 보기에 말이죠. 지난번에 합의가 무산되고 나서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상당히 격한 설전이 오갔단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협상이 있을 거라는 건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열린다 꿈도 꾸지 마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여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입증이 된 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면에서는 뭔가 협상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정치인들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월요일 협상 타결됐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인영, 오신환 두 사람은 뭐 송구스럽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고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하고 그건 사실 당 내용이었거든요. 내가 따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포장을 한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또 계속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인영 원내대표 결단에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자기 포장하는 거는 좀 감수해줘야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상황이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1일 날 취임 부결시킨 걸로 가장 타격을 입은 쪽은 여당이 아니라 나경원, 황교안 투톱이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투톱의 리더십이 좀 흔들린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의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정치인들은 상대당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내대표급 정도 되는 지도자인 정치인들은 상당히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대표 어떻든 그날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통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합의면 의원총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이 나오면 이거 먼저 받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사실 이렇게 했어야죠. 나경원 의원도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국민들이 합의를 무산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 예. 이인영 원내대표도 화가 나더라도 재협상을 해도 별반 달라질 건 없겠지만 야당에서 만나자고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재협상 꿈도 꾸지 마라. 이거는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 일단 중요한 거는 말이죠. 특히 두 개 특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활동 시한을 8월까지 연장했다. 이 합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말로 싸우지 말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또 선거제 개혁 법안을 그 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단 말이죠. 7월, 8월 원래 정치 하한기라는 평가를 받는 시절이고
의원들은 지역구 돌아가서 열심히 지역 다져야 될 때지만 일단 특위가 그때까지 연장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문제 열심히 토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면 예전에 20대 국회죠. 20대 국회는 지금까지는 5당 체제였어요. 늘 5명의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그게 3당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내에서는 결국은 의석수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서러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서러움을 느꼈을 사람이 심상정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정치개혁 특위를 이끌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사이에선가 완전히 논의 과정에서 제외가 되고 이제는 자신의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지금 정개특위위원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고 특히 여당에 대한 섭섭함도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달 동안의 활동 과정에서 정의당 몫의 정개특위위원 자리는 있을 테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또 사실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또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심상정 의원의 그 협상 능력이나 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뭐 많은 또 의원들이 평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또 정의당 대표 경선에도 또 출마를 했죠? 향후 2달 동안 보면요. 저는 정개특위보다 사개특위가 뭐라고 할까 좀 더 핫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더 치열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다면 그 청문회 같은 게 아마도 뭐 4달 7월 빠르면 7월 중순, 늦으면 7월 하순쯤에 있을 건데 한복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그 사개특위의 주무장관은 조국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이제 집중도가 높은 것이고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특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별로 못 받고 있는데 그 당도 내분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뭔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공전될 가능성이 높고 사개특위에서는 계속 뭔가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조국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걸로 보세요? 지금 며칠 동안 그 기사 크게 나왔었는데. 저는 지명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명 안 될 수도 있다. 잠시만요. 지명 안 될 수도 있다. 윤철원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명될 것 같습니다. 지명될 것이다. 윤태원 저는 실장. 지명 안 되면 이제 큰일 나게 돼버리는 거죠. 안 된다면은 검증하는데 뭐가 나와가지고 안 됐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두 분은 이런 식으로. 지명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보시고 안 될 수도 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이미 이제 그 주요 신문에서 그 조국 수석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2가지 이유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과거 민주당도 비판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비서인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조국 수석이 그동안 업무와 관련해서 공직기강이라든지 소위 이제 인사검증에 대해서 잘 못했다. 이 2가지 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결국은 이제 이 사법개혁 문제로 갈 텐데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그 총장 후보로부터 직접 수사권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사법개혁과 다른 기조로 발언을 얻어낸다고 그러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예, 윤석열 후보자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후보자이기 때문에. 어제 사개특위에 저는 그렇게 참석한 봐요. 박상기 장관한테 예. 그 의원들이 그걸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는데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후보자의 의중을. 그 박상기 장관의 전언이죠. 그거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인준 과정에서 확인했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뭐 100% 지금 청와대 안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뭔가 뭐 검찰 쪽에 반기를 드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인사청문회에 나올 것 같지는 예. 않아요. 청문회라는 제도가요 상당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청문을 하는데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예를 들면 조윤선 장관이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이용주 의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청문위원이 적어도 검찰총장 후보인데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얘기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 상임위 때 나와가지고 뭐 적당히 얘기하는 거하고 청문회 때 이것은
검찰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답변을 요구를 하면 두리뭉실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가 지금 한국당한테 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세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청문회 만약 조국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로 된다면 조국 청문회 사개특위는 한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때까지 개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자는 제가 보기엔 현재 검찰총장이 있고 본인은 후보자의 신분이고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때는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섣부를 것 같습니다라고 회피를 계속 할 것이다. 정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즉답을. 전 그렇게 보는데 정태근 전 의원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고요. 초역수도 아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개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 손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관련 부서인 검찰청의 이야기를 검찰총장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국회에 사개특위 올라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 7월 8일로 아마 잡힌 것 같은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과연 오늘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태근 전 의원님 얘기대로 될지 또 윤춘호 실장님 얘기대로 될지 한번 그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